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건물 한 채 값도 날려봤어요. 예, 이런 뭐 이런데 서울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말고 이런 어떤 외곽권의 건물 한 채 값도 날려봤어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예, 주식에서 번 거. 그리고 보면은 이 상한가 간 거 있잖아요. 전날 상한가 간 거를 저한테 물어봐요. 내일 어떻게 될 거냐는 식으로. 그거를 저는 물어보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지구상에, 이 전 우주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모르지.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알지. 그걸 안다면은 아는 사람이 있겠다. 사기꾼. 네, 사기꾼은 알 수도 있겠네. 지금 날 듣고 싶어. 입니다.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11시 정도 됐네요. 이게 영상을 주말엔 매일 찍는 것 같아요. 예, 송도 와서 들어가기 전에 좀 영상을 남기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낮에는. 밤에는 또 춥고. 이게 환절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떤 섹터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예, 거기는 물론 지금 그 섹터들은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이게 정책 관련주, 그리고 제가 과거에 대선을 5차례 정도 2002년부터 경험을 해봤어요. 이 시장에서. 그래서 저 나름의 시나리오를 갖고 대선 시즌에는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된 그 테마가 있습니다. 대선 정책 테마가.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코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과거 제가 이제 대주매도는 해봤어요. 저도 공매도는 못 해봤고 개인이 이제 못 하니까 대주매도를 해봤는데, 공매도에 관련한 과거의 시장에서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외국인 매매 금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칠 때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제가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은 새 이 테마나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좀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이게 왜냐면 틀리면 또 개망신이고 해서 부담이 되는데,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뻔한 어떤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런 거는 저는 매매를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이 영상을 굉장히 필요한 영상,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걸 제가 그런 걸 추구를 해서, 예, 그리고 과거 제가 한 13년 전에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뻔한 얘기 할 바에는 영상을 안 찍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안 올리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영상. 예, 이것도 굉장히 저는 많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선. 저가 섹터나 테마를 추천할 때 대바닥을 찍은 어떤 바닥권에서 이제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추천이란 자체가 손해보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부담이 되고, 하지만 바닥이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을 할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고려를 해서 추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추천이라긴 좀 그렇고,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순전히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썸네일에 구독자분들만 보라고 아마 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앞으로도 철저히 구독자분들의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만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과거 커뮤니티 운영을 그런 식으로도
10년 이상 해왔었고, 왜냐하면 이 바닥에 오래 있어 보니까 남의 그런 어떤 그 중요한 부분만 본인 걸로 만들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분들 굉장히 안 좋아해서 제가 과거에 상처도 많이 좀 받았거든요. 커뮤니티 운영을 하면서 남의 거 좋은 것만 싹 빼가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아주 개인 이기주의적인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이 뭐 못 보게 할 수는 없죠, 영상을. 근데 저는 철저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예, 영상을 앞으로는 만들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드백도 지금도 메일을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댓글 남겨달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은 댓글을 남기세요. 이제 메일은, 막 사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막 다 읽기가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지금 경선 날짜가 저번 주에 이제 정해졌죠. 대선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제가 2002년부터 5차례 대선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좀 구체화적인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나올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5월이나 6월 중에는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월, 6월이 아니더라도 여름 전에는 무조건 행보를 볼 수밖에 없죠. 대선이 뭐 9월, 10월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경선이, 뭐, 그때까지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노출되었던 그런 정책주들을 빼고, 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달에 지켜볼 정책주는, 철도 테마. 예, 이거 민주당 쪽에서 이제 항상 제가 대선을 5차례 봤다 그랬잖아요.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탄핵 때문에 좀 괴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때도 철도 테마가 당선되고 정상회담 할 때 올랐어요, 그때는. 예, 근데 과거 그 대선을 보면 철도 테마는 단골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회자가 안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차트도 지금 제가 과거에 이 섹터 추천을 할 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2주 안에 다 올라갔잖아요. 다 보면 바로 올라간 것도 많고 1주에서 2주 안에 무조건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보세요. 돌려서 차트를 보시고.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철도 테마를 말씀드리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틀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맞았잖아요. 그리고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타점을 알려드린 영상이 있잖아요. 시장의 기법은 없다, 이 영상.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타점, 그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진짜로. 그거 제가 나름대로 핵심적인 부분을 깐 거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 위에도 한 10가지 정도 제 기준이 있지만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깐 거란 말이에요, 제 기준을. 예, 그러니까 그 영상은 필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섹터에 대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자가 한번 됐었어요, 시장에서. 이것도 정책주란 말이에요. 정책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섹터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지금 철도주나 과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전에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한번 움직였단 말이죠. 1파가 1파 내지는 1.5파 정도, 그 정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저는 항상 추천을 할 때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리고, 저조차도 바닥권에서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해요. 바닥이 확인된 거를.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바닥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이것저것 다 재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지긴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고개를 들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정고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멘텀이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추후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맞아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우주항공, 그것처럼 많이 회자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추후에는 분명히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될 섹터는 맞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그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를 지금 정책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미 많이 어느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이렇게 두 섹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테마를. 이거는 뭐, 앞전 제가 토요일 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비중을 크게 하시지 마시고 종목을 나눠서 뭐 30%면은 10%씩 세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뭐 거래를 한번 해보셔도 좋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구독자가 더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클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때 과거 영상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그분들처럼 지금 이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맘 놓고 추천을 드릴 때, 종목 추천은 비록 아니지만 어떤 섹터 추천에 있어서, 예, 여러분들이 시장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뭐 언제까지 추천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섹터에 대해서 공부 차원에서 시장 관점에서 한번 봐라. 꼭 매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제 영상에서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테마 중에, 바로 임박한 테마 중에 이 크래프톤이나 마켓컬리 관련주, IPO 관련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창투사나 어떤 물류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설거지 파동이라든지, 이미 두나무 때문에 이제 창투사들은 파동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크래프톤 관련주들은 마지막 3파는 남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마지막 3파가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 재료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IPO 관련주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스윙으로 갈 게 있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갈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임박한 거는 지금 우주항공주도 이번 주에 화성에서 산소를 취하는데 성공을 했죠. 저번 주에. 엊그저께 스페이스X에서 저 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유인 우주선과 그 우주선의 그 로켓을 재활용해서 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킹이 성공을 해서 그걸 타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예, 28일인가? 거기에 대한 우주항공주에 관련된 이슈는 제가 앞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하이퍼소닉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오래 만들어질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스페이스X의 상장에 앞서서 관종기가 있는 이 머스크 형이 계속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도 뭔가를 상장하기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이 성향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성향 자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막. 그래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는 우리가 빠질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의 그 원전주들하고 제약바이오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수익 나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또 공매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공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를 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큰 자금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공매도를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걔네들이 치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있어 갖고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 공매도가 가장 심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컨센서스라는 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는, 계속 분기별로 상향이 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상향이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분기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주가도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되는 것들,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그렇겠죠. 반도체나. 예, 그런 것들은 외국인이 공매도를 잘 안 쳐요. 역대 과거를 봤을 때. 대신 제약바이오주 중에 갑자기 호재가 나와가지고 컨센서스가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한 거죠. 이제 숫자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당장은.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매도는. 대신 중소형주보단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갑작스럽게 급등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주요 타겟이 되는 거예요. H&M?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섹터들, 종목들은 공매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가 점점 올라가면서 주기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크게 공매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 이제 썼던 기준, 기법이 있어요. 뭐냐면, 기법이란 말을 또 쓰네, 이걸. 기법,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10년 전부터 강연 뭐 이런 거 할 때 버릇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러면 뭐가 있냐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외국인 매매 금지 종목이 있어요. 외국인이 거래를 못해요. 그거는 매수도 못하고 공매도는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 게 공매도가 풀릴 때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벤트성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찾아보셔갖고 그런 거를 한번 보세요. 사는 거는 뭐 많이 사지 마시고 비중 조절해갖고, 예전에 몇 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막 20-30% 급등해버려요.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서. 그런 것들이 실적도 다 좋거든요. 외국인 매매 금지 종목들이.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노하우? 뭐 이런 거니까 꼼수라 그러죠. 꼼수.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정리될 것 같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주는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난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뭐 LG전자 이런 거는 무조건 스트롱 바이예요. 자금이 좀 크시고, 그리고 중기 투자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스트롱 바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 갈 자리가 증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중에도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요, 그런 거 무조건 스트롱 바이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코인을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코인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 카톡 있잖아요. 제가 한 달 전 영상에서 코인 이제 끝났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2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영상에서. 예, 제 관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7천만 원 좀 넘고 나서는 저는 코인 저도 매매를 했는데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예, 그거를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카톡 그 상태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거 내가 편집자한테 얘기해서 여기 카톡 상태 메시지 띄워드릴게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 코인 나 한 달 전부터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나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묻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그것도 맞았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세금, 그리고 이 빗썸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가 터졌잖아요. 그게 여의도에서 뭐 이쪽 바닥에서는 내가 처음 들은 게 한 그 당시에 들었었어요. 그런 내용을. 뭐 조사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상장 관련해서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빗썸 관련해서 뭐 검찰 뭐 얘기 나오던데 그거를 저는 미리 좀 들었었어요. 주변에서. 근데 저뿐만 아니고 그건 굉장히 뭐 얘기가 많았었던 거여서 시간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은 지금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할 때 하락하는 것, 떨어지는 칼날 잡나요? 어떤 이 자본시장 기본 논리로 봤을 때 떨어지면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 돼요. 바닥을 다지고. V자 반등하는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그 코로나 위기였을 때, 뭐 그럴 때나 V자 반등이 있는 거지. 이 계속 오르다가 뭐 악재도 나왔지. 지금 오를 만큼 많이 올랐지. 그리고 이걸 당장 뭐 화폐로 쓸 수도 없지. 예, 명분이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유지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뭐 그때 봐서 다시 볼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은 저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단지 주식을 오래 해서 어떤 차트 관점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어떤 자본시장의 이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는 제가 이제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코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앞으로도 저는 뭐 크게 할 생각 없어요. 코인. 주식을 하지, 그럴 바에는. 주식시장이 뭐 어느 정도 침체기고 횡보를 오래 보이면 몰라도 당분간은 저는 계속 올해는 무조건 주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코인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박은 아니지만 세상에 공짜 없는 거거든요.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진짜 공짜 없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먹으신 분들, 그리고 올해 코인 시장에서 드신 분들은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들과 어떤 산업 동향을 보고 매수하는 근거, 그리고 이 지금 주가가 유지되는 근거가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불분명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걸 실력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냥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다.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세, 세계 정세, 글로벌 정세. 이거만 파악할 줄 알면은 코인 시장에서는 돈 벌기 쉽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코인을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주식 시장도 좋은데 뭐하러 그것까지 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신 올해 말이나 뭐 돼서 코인이 좀 바닥을 기고 뭐 이제 좀 고개를 들면 그때는 좀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은 있어요. 영원히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때 돼서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모든 이 자산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아셔야 될 게, 과거에 우리 뭐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자산에 대해서 달려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고점 놀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떨어질 기회만 보고 있다가 지금처럼 각국에서 이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명분, 떨어질 명분. 그것만 딱 제공이 되면 그냥 드롭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이게. 예, 근데 지금도 이거를 뭐 지금 사야 된다 막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칼날을 잡겠다는 사람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잡는다는 거 굉장히 리스키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은 모르겠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분들은 코인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분간은
하락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은 당분간 거들떠도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 섹터 앞전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섹터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거를 꼭 돈을 버는 용도로만 쓰시지 마시고요.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몰린 섹터만 볼 줄 알면 이 시장에서 거의 반 이상 승리하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옮겨 다니면은 손실이 안 나거든요. 하락장에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고수와 하수와 차이는 저는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중점적으로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영상을 보실 때 좀 이 HTS도 깔아놓고 차트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활공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파동이 아직 진행이 안 됐네 뭐 이러면은 요거를 한번 봐야겠다. 이게 맞춰서 재활공명 말대로 키 맞추기를 하는지 그런 본인의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들을 본인 걸로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 예, 그러라고 이거 영상 올리는 거예요. 단순히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것만 쏙쏙 해갖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나중에 다 까먹는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커뮤니티 10년 전에 운영할 때 사람들 많이 가르쳐 봤다고 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게. 눈앞에 있는 돈을 쫓느냐, 아니면 나의 미래에 주식으로 내 어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느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저의 영상을 보는 스탠스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뭐 좋은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보실 때도 그 시장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꼭 이거를 종목만 이 영상에서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보면은 이 상한가 간 거 있잖아요. 전날 상한가 간 거를 저한테 물어봐요. 내일 어떻게 될 거냐는 식으로. 그거를 저는 물어보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지구상에, 이 전 우주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모르지,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알지. 그걸 안다면은, 아는 사람이 있겠다. 사기꾼. 네, 사기꾼은 알 수도 있겠네. 그런 거는 리딩방 있잖아요. 예, 리딩방 같은데, 뭐 이런데 유료 리딩방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데 물어봐도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대답을 해도 그대로 맞는 경우가 많지도 않을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상한가한 거를 다음날 왜 사는 거야? 난 참 이해를 못 하겠네. 그 얼마나 매매를 잘하길래. 저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간 거는 다음날 바로 안 들어가요. 며칠 지켜보거나 아니면 들어가도 재료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 30년 하셨나요, 주식? 그 정도 뭐 이력이나 어떤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은 어떤 그런 경력이 있지 않는 한 그런 매매는 독이 돼요, 나중에. 네, 분명히 독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막 너무 벌 생각만 하지 마세요. 예. 세상에 공짜 없다니까요.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기적인 수익만 쫓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섹터 추천을 해드리는 게 중기적인 건가요? 대부분 다 단기적으로 반응이 온 것들 왔었고 앞으로도 온 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니까요, 주시장에서. 또 열나네 또. 하여튼 이 단기적으로 너무 단기적으로만 이 투기성으로 어떤 이 시장을 접근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또 공부를 하고 중기적인 어떤 스윙 투자도 공부를 해서 본인의 기준을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본인의 기준에 입각을 해서 그거를 해석을 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지. 그거를 남의 어떤 그 리딩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나쁜 습관이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메일로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과거 이력이라든지 과거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사연 같은 거, 본인의 상황, 뭐 빚도 얼마 있다 이러기 때문에 좀 종목이나 뭐 이런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조차도 과거에 힘든 시간을 다년간 보냈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조언을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해드렸고 지금도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본인이 주식을 하면서 썼던 방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고쳐야 될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더라도 본인이 신중하게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셔서 본인이 썼던 어떤 기법이나 기준들을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신 다음에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을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뭐 난 빨리 벌고 싶으니까 좀 알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매너 없고 경우 없는 거잖아요. 저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알려줘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100% 진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 노하우를 전수시켜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저도 한 40년 살아보니까 그래요.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도 이유 없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이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는데 그분들이 다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저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주식을 하는 어떤 트레이더보다도 정말 힘들었다고 자부하거든요. 차차 나중에 제가 뭐 유튜브를 좀 더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저의 이력들이라든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뭐 저보다 더 힘들었던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이 경력이 좀 오래된 트레이더들 중에서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주식을 해오면서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정말 한강도 몇 번 간 적이 있고 그거 말고도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주식 외적으로도 뭐 다른 사업적으로도 뭐 크게도 막 사기당했었고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건물 한 채 값도 날려봤어요. 이런 뭐 이런데 서울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말고 이런 어떤 외곽권의 건물 한 채 값도 날려봤어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주식에서 번 거. 그러니까는 다 사연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좋게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버티면 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도 이 시장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힘들었을 때 2000년대 2006년 7년에 제가 절도 다니고 수련원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마음 수련원이라는 데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어떤 시의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거든요, 이게. 거기에 나오는 이 시의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은 나를 위해 늘어지지 않으니 깨침이 없음은 누구의 허물인고.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안녕. Come on, chill. 1, 2, 3.